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리서치 오랜만에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알렉스 V 시청하면서 들었던 160M의 마크2 새 버전, 이 제품 그날도 좀 처음 들어보는 날이어서 마침 이제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던 신제품이었고, 그 제품을 그때 시청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오디오 리서치 앰프들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신제품은 또 빨리 들어봐야죠. 그리고 워낙에 저 알렉스 V를 드라이브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면서도 대단한 좀 앰프가 이렇게 좀 부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치 그 오디오 리서치의 신주류를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좀 요것만 따로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날하고 시스템은 같은데 스피커를 얘기할 때와 앰프를 얘기할 때는 마치 똑같은 물체를 보되 이렇게 서로 보는 각도와 시선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얘기가 돼서 오늘은 앰프 얘기를 중심으로 오디오 리서치의 신제품 160M 마크2가 어떤 제품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리서치는 뭐 가장 미국적인 앰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진공관이고 솔리드를 뭐 불문하고 70년에 시작한 회사고, 그 70년에 사실은 그 하이엔드 솔리드 앰프들의 시작이 70년대 초반이라고 봤을 때 그보다 조금 먼저 하이엔드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하이엔드의 의미는 물량 투자나 이런 거를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걸 누가 살지를 일단 굳이 상업적인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최고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를 이제, 그게 원래 하이엔드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앰프보다 조금 더 먼저 진공관으로 하이엔드를 시작한 그런 회사라고, 그런 하이엔드의 신기원, 모든 평단에서는 오디오 리서치를 그런 의미로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J. 존슨,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빌 존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원래 그 오디오 매장을 50년대부터 시작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맥킨토시 마란츠 이런 제품들, 또 하만 카돈 같은 이런 제품들이 이제 50년대 시작을 하다 보니 그 제품을 시작부터 한 20년 그런 오디오 매장 혹은 유통업을 하시다가 본인이 직접 만들게 된, 대충 뭐 왜 그걸 만들게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오디오 리서치였고, 이분의 시작은 이거예요. 진공관으로 우리가 못 듣던 음악을 듣게 한다. 하지만 그 미국식 이런 좀 스케일과 굉장한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 오디오 리서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느꼈던 거지만 뭔가 굉장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막 이렇게 대단히 매끄럽고 뭔가 이렇게 우아하거나 세련된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엄청난 다른 앰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스피커가 뭐든 간에 그런 걸 들려주는 앰프라서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제품이었고, 오디오 리서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느 시대에 들었던 간에 유사한 느낌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디오 리서치는 시작은 이제 쭉 보면 70년대에 시작이 돼서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SP 시리즈라는 걸 만들면서 뭐 오디오 시장을 강타했죠. 하이엔드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프리앰프, 파워앰프가 다 거기 있었고, 90년대 오면 이제 그 소위 CL이 들어가는 클래식 시리즈, 제가 딱 그 세대죠. 오디오 클래식 시리즈를 듣고서 하이엔드의 어떤 개념을 잡았던, 저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90년대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VT 시리즈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쭉 사실은 이어지는데, VT 시리즈 이후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윗등급으로 설정이 된 레퍼런스 시리즈들이 있었죠. 90년대부터. 그 뒤는 전부 레퍼런스 시리즈로 다 통합이 되는, 그렇게 해서 흐름이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잠깐 있었지만 레퍼런스 시리즈 위주로 쭉 흘러와서 신제품들이, 새로운 제품 뭐 방식이 개발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곤 했던, 그렇게 약 50년을 흘러온 브랜드가 됐습니다. 일단 오디오 리서치는 기본적으로 60이라는 진공관, 오디오 리서치 사운드를 딱 대표할 만한 게 타사에는 없는
650이라는 진공관으로 만들어낸 사운드, 그런 그냥 통칭 사운드의 포맷을 뭐 컨셉을 이제 호방함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한 스케일이라든가 조금 더 침투력 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를 하는데, 이 회사는 650관 한으로 쭉 오다가 이제 조금 큰 좀 뭐라 그럴까요? 반경을 넓히게 된 게 바로 맥킨토시 그룹하고 만나게 되면서예요. 원래는 파인 오디오, 파인 AV였죠. 파인 AV라는 사운드, 그런 회사에 통합이 돼 있다가 맥킨토시 그룹하고 그 소위 소노스 파베로와 맥킨토시 또 누구죠?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그런 오디오 그룹인 맥킨토시 그룹에 오디오 리서치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맥킨토시 이제 그룹이 이름을 이제 파인 AV에서 맥킨토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맥킨토시 그룹이 꿈꿨던 거는 50년대부터 생긴 그런 하이엔드 운동, 사실은 50년대는 하이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맥킨토시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흘렀던 이런 솔리드 중심의 사운드와 진공관 앰프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했던 오디오 리서치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좀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킨토시 그룹은 솔리드와 진공관 앰프의 거의 쌍두마차를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진공관 쪽을 대표하는 게 오디오 리서치고요. 그런 160까지 흘러온 이런 스토리들은 뭐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현재 사운드는 그래서 원래 그 오디오 리서치 사운드의 기조에서 조금 더 버라이어티해지고 조금 더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아까 초기에 없었던 그런 것들, 호방함과 어떤 스케일로, 그런 아마 가장 미국 상징할 만한 사운드라고 했던 그런 사운드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를 한 게 맥킨토시 그룹하고 만나면서부터의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운드는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겠지만 조금 더 첨예하고,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첨예하고 투명하고, 낮은 음은 좀 더 깊이, 낮은 대역에서는 깊이 있고 굉장히 저음에도 해상도가 생겨나 있는 그런, 원래 그 스케일과 어떤 호방함은 그 원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런 방향으로 각 대역별로 진화를 해 있는 상태가 현재 지금 오디오 리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m so happy, 'cause today found my friends are in my head.
found God. Yeah.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os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네, 이 오디오츠 160M은 오리지널 버전은 뭐 샘튜브가 한 2년 전쯤이죠. 그때 저희가 항상 시상하는 올해 제품 있잖아요. 거기서 2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을 했던 그런 제품이죠. 160M과 프리앰프인 160 그때는 레퍼런스 6SE였죠. 6SE. 그 조합으로 월등하게 그 해에 제일 좋았던, 제가 들었던 그 해 앰프 중에 가장 좋았던 조합이었고, 지금도 그걸 대신할 만한 앰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공관계에서는 특히 그렇고, 그 제품을 2년여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제가 보기에는 소리 차이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꽤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 이 외관은 거의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변경해 놓은 게 바로 지금 보이는 마크2입니다. 일단 진공관이 KT150으로 바뀌어 있고요. 일단 구조를 설명하면서 바뀐 변화의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바뀐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2년간 기조를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동력이랄까? 동력이 됐던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난번에 i슬러시 50 인티앰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모든 진공관부터 기타 내부 설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는 공장 담장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불과 한 1년 전, 1, 2년 전이었다고 보니까 이 제품, 그 160M 마크2도 이제는 완벽하게 자사 내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그런 완벽한 오디오 리서치 자체 내에서 제작한 그런 앰프라는 그런 게 이제 160 오리지널 160M하고의 또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개발한 커패시터나 기타 뭐 전원 트랜스, 기타 안에 내비 들어가는 뭐 기판 설계 이런 게 전부 인하우스 생산을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바뀐 게 그 트랜스 있죠? 전원부를 대폭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커패시터, 그러니까 전원부의 전원 트랜스의 용량이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하이 에너지 그 커패시티 트랜스. 그러니까 대용량이면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그렇게 에너지를 구사할 수 있는, 파워 핸들링을 많이 구사할 수 있는, 소위 안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파워 핸들링 할 수 있는 버퍼링 에너지나 이런 그런 그 보통 이제 다이나믹 파워라고도 표현하는 순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원 공급을 더 순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과 구조로 만든 전원부를 탑재했다는 게 첫 번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커패시터들도 대단히 새로 다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 전원부에 맞는 서로 용량이 그 순간 피크 전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커패시터가 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패시터도 당연히 전원부에 딸려서 그렇게 새 전원부에 맞는 저 커패시터로 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레이아웃을 최단거리로 그렇게 좀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내부의 부품, 그 신호 경로를 짧게 만들다 보니 보통 그렇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간에 있는 신호 경로에 전원부부터 출력단 사이에 있는 부품들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게 그렇게 부품만 빼서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신호가 똑같은 순도로 증폭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죠. 하여튼 그거를 새로운 레이아웃과 그런 부품 생략으로 신호 경로를 최단거리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순도를 되게 높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안에 기판도 4단으로 만들었고, 그 중간에 이거를 신호 경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기판 대신 하드 와이어링을 쓴 부분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 변화들이 그 진공관부터 또 전원부 이런, 그러니까 저 전원부, 그다음에 출력단, 그다음에 내부 그 사이를 흐르는 경로, 신호 경로까지 그런 레이아웃을 다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일단 피크 레벨, 그러니까 제일 높은 대역에서의 어떤 투명한 재생. 그러니까 오디오 스치는 과거의 제품들은 조금씩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로 오면서 조금씩 세련되어지고 그런 걸 많이 다듬어 갔지만, 원래 철학 자체가 우리는 꼭 이렇게 이쁘장한 소리 내는 그런 앰프를 추구하진 않아, 뭐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오디오 스치 제품들은 조금 거친 느낌이 있고 그거를 즐기는 앰프였어요. 거칠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뭐 왜곡을 의미하는 그런 거침이 아니라 이렇게 뭐 매끄럽게 다듬은 그런 흔적을 애써 만들지 않는, 그게 빌 존스의 어떤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호방함이라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소리에서 이제는 그런 소리 틀을 유지한 채로 그거를 전체 파일을 똑같이 놓고 이쪽 비율을 높여가지고 세련된 느낌을 좀 더 비율을 높이다 보니 호방함이 축소된 게 아니고, 원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조금 세련된 사운드를, 그 다음에 피크에서 좀 더 투명한 사운드를 좀 더 진화시켰다는, 그렇게 된 버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은 대역이 그렇고, 낮은 대역은 사실 이게 좀 더 본원적인 오디오 소치라고 할 수 있는데, 베이스를 깊고 타이트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뭐 당연히 오디오 스토리 원래 고유의 철학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순도를 높이는 그 신호 경로 있죠. 그거랑 이제 전원 트랜스를 강화시킨 거, 하이 에너지와 신호 경로의 단순화, 그게 제일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다이나믹 파워, 그러니까 파워 핸들링, 그 다음에 어떤 깊은 베이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설계를 한 경우죠. 그런 것들이 주요 한 2년 동안 개선한 그런 새로운 160M 마크2에서의 변화고요. 이 제품의 원래 저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풀 밸런스 구조로 설계를 하고, 그 특이한 게 이게 앞쪽이 이 고스트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투명 글라스를 두 개를 대가지고 뭐 이게 조명을 끌 수도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투명창 위에 이렇게 레벨 미터가 나타나는, 그게 참 멋있죠. 그런 좀 보는 즐거움도, VU 미터가 그 위를 미끄러지게, 그리고 백라이트가 살짝 들어오게 만든 그런 것도 굉장히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이전에 오디오 스토치에 없던 부분입니다. 이거의 스테레오 버전인 160S에 그때 레벨 미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걔는 거기에도 그런 창이 있죠. 그게 좀 특이하고, 그래서 앞을 투명하게 만들고 위는 이제 펀칭을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안이 쉽게 다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양쪽에 KT150을 두 개씩, 그러니까 채널당 두 개씩이고, 양쪽 지금 모노블록인 경우에는 각 채널당 네 개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KT150을 네 개씩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단은 UH30을 두 개 쓴 그런, 아주 관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뒤쪽에 출력 트랜스 두 개 있고, 이런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서 심플하게 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버튼이 네 개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진공관 앰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약간 진공관 앰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일소시키는데 많은 그 신경을 쓴 부분인데 110M 때부터요. 파워 스위치 외에 이런 있죠. 진공관 앰프는 관을 여러 개 쓰면 관이 이렇게 노후되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더라. 이런 그런 막연한 진공관에 대한 거부감 있는 분들의 어떤 얘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바이어스 체킹을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바로 할 수 있게 바이어스 체킹 버튼을 누르면 한쪽에 4개씩 있으니까 4개의 다 관이 똑같이 전압이 걸려 있으면 똑같이 녹색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이 안 들어오면 그 관은 교체를 하거나 바이어스를 조정하게 그렇게 쉽게 바이어스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토 바이어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굳이 사용자가 하지 않아도 각 전압이 서로 틀려지면 자동으로 맞추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작동을 해서 그런 오토 바이어싱을 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별로 관에 손을 댈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부터 오디오 리서치가 지향했던 거는 그 3극 모드하고 5극관 모드. 5극 모드 쪽에 출력과 에너지가 좀 더 높게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UL 접속을 해죠. 울트라 리니어 접속. 그 다음에 3극 접속은 트라이오드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아는 소출력 진공관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매끄럽고 아주 섬세한 소리 이런 걸 듣기 위해 할 때 쓰는 그런 모드가 이제 트라이오드 모드인데 그거를 간단한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위에 셰시를 열고 안에서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조절을 해야 하고 다시 덮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음악을 한 곡을 듣다가도 바로 이렇게 3극관, 5극관을 스위칭을 할 수 있게 그냥 버튼 하나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160M 때 제가 봤던 건데 이 제품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을 거요. 전체 진공관 사용 시간이 뒤쪽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아주 훌륭하죠. 그걸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걸 뒤쪽으로 두는 이유가 앞쪽에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음압이 얼마나 걸려서 레벨미터가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진공관이 어떻게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이런 걸 즐기라고 만든 게 앞쪽이고 그래서 투명하게 만든 거고 진공관 수명이 궁금하면 그건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뒤쪽에 가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역시 오래 제조사가 제조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뭐 이렇게 거의 뭐 불편할 일이거나 이거는 이런 게 없어서 못 쓰겠다라든가 불편하다 이런 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진공관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그래서 들어본 게 일단 투명한 피크와 깊은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굉장한 에너지가 아주 하이 커런트 에너지가 걸려서 생기는 그런 것들은 어떤 호방하고 다이나믹한 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편성을 오랜만에 몰다우 같은 스메타나의 몰다우 같은 나이즈곡 중에서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처음에는 아주 그 플룻이 봄바람처럼 이렇게 나긋하게 흐르는 그러다가 점점 시냇물이 많이 흘러오는 장면을 묘사한 오케스트라 현악 합주와 타악기들이 등장하고 관악기가 등장해서 투티로 꽉 몰아가는 이 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점증을 시키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일단 오디오 리서치는 그게 곡이 뭐든 간에 일단 골격을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느낌을 제가 처음 이 앰프를 썼을 때부터 느끼는 다른 앰프와 다른 점입니다. 무엇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출력관의 역할이 크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강건한 어떤 바디를 딱 틀을 진 다음에 거기서 곡면을 만들든 어디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든 색깔을 이쁘게 칠하든 연하게 칠하고 진하게 칠하든 그건 그 강건하고 아주 단단한 아주 튼튼한 골격 위에 거기서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골격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하나씩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완성된 어떤 바닥과 그런 철골 하여튼 골조 위에 하나씩 꽃이 피어가는 느낌 이런 걸 줘서 굉장히 그런 대편성을 듣는 재미가 큽니다. 그리고 쾅 이렇게 툰티를 칠 때도 이렇게 조금 더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새 제품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160M 마크2에서는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게 걸려가지고 소리를 강하고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뿌려주는, 그게 어느 대역이든 중음이든 고음이든 저음이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호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음을 몰아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한편 이런 거 있죠. 고음이 얼마나 투명하고 청아한지, 악기 수를 줄이고 아주 미려한 여자 보컬 하나 흘려보면 이 제품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 소위 투명한 고역이 얼만큼 이쁘게 들리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요새 듣고 있는 서마라 조이라는 그 재즈 싱어 있죠. 얼마 전에 그래미상 65회 그래미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아주 녹음이 입체감 있게 굉장히 잘 돼 있으면서도 소위 컴팩트한 사람의 그 보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잘 녹음이 된 그런 음원인데, 정확하게 재생을 하면 그 스피커 뒤쪽으로 한참 뒤쪽에 이렇게 상이 맺혀지는, 이미징이 맺혀지는 그렇게 들리는 곡인데, 뭐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전의 오디오스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소리가 납니다. 아주 첨예하게. 그거는 진공관 앰프, 얼핏 들으면 진공관 앰프 소리라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잘 만든 D클래스 앰프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선명하고 또렷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오디오 리서치 앰프가 과거하고 다른 이런 음량이 악기 수가 적고 컴팩트한 여자 솔로 보컬을 들어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끄러운 표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제 그걸 비유할 때, 자동차, 여기 지금 이렇게 하이그로스 처리한 스피커들도 많지만 자동차 새로 막 출고한 그 자동차의 표면을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감촉. 지금 이 서마라 조이의 보컬에서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주 가늘고 섬세한 음이지만 그런 음에서 놓치기 쉬운, 그래서 건조해지기 쉬운 그런 게 아주 윤기 있게 쭉 흐르게, 원래 녹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투명하고 순도 높게 재생해서 들려주는, 섬세하고 가늘지만 아주 윤기가 흐르는 그런 보컬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또 깊은 베이스는 어떻게 들리나? 그런 걸 들어본 너바나의 리티움 같은 곡, 이 곡은 둔탁한 킥드럼, 데이브 그롤이 처음으로 드러머로 참가한 앨범의 이제 첫 연주였는데, 사실 이게 오디오 리서치의 끓는 뭐라 그럴까요? 오디오 리서치의 DNA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끓는 열기감 넘치는 베이스,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런 베이스의 어떤 느리게 이렇게 여유 있게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를 들려주는 아주 중량감 있고 헤비한, 그래서 깊게 만들었다, 베이스를 깊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주 이 곡을 딱 듣고서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좀 아주 짙은 배경 속에, 까만 배경 속에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둔탁하게 아주 벽을 치는 듯한 느낌. 아주 야생적입니다. 그런 곡은. 아주 이 곡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그런 드러밍을 아주 잘 들려줘서 좋고, 그리고 이 보컬이 아주 강하게 끌어오르면서 거칠고, 원래 이 곡 자체가 결이 거칠어요. 그런 스타일링으로 녹음을 한 곡이고, 그래서 합주가 쫙 끌어오면서 기타하고 드럼하고 베이스가 합주가 되면서 보컬까지 거칠게 휘몰아 칠 때는 아주 거친 붓에 이렇게 거친 붓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처럼 아주 멋진 스트로크로 휘몰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주 멋있죠. 너바나의 본질 같은 바로 리티움의 아주 투티, 거기도 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총주 장면을 아주 멋지게, 하지만 곡이 이렇게 거칠게 뭉친다고 해서 이렇게 대략 혼탁하게 들리진 않고 각 악기가 또 또렷하게 구분해서 들리는 그런 해상도를 보여주면서 원래 음원에 있는 정보를 아주 잘 들려줘서 아주 이렇게 소위 사람을 흥분시키는, 아주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리티움을 아주 잘 재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시청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아까 초기에 설명했던 이것도 신형이죠. 사실은 거의 둘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돼서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박스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윌슨 오디오의 알렉시아 V 신형이죠. 알렉시아 V로 들었고,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레퍼런스 10 이렇게 해서 160M 마크 2를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스는 같은 수입사의 이제 DCS의 로시니 에이펙스 버전이죠. 거기에 이제 저전 클럭을 붙인,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으로 들은 소리가 지금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린 그런 음원입니다. 자, 오디오 리서치를 제 주변에서도 이 올드 바로 전 버전인 160M을 주변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한 몇 분한테 추천을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만족하게 쓰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 앰프 중에 하나고, 오죽하면 저희가 상을 줬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이 업버전인 조금 더 첨예한 쪽으로 진화를 한 160M 마크 2, 160M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노블록 앰프 중에서 좀 난 하이엔드적인 제대로 된 진공관 앰프 좀 한번 써서 뭐 스피커를 가리지 않고 드라이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진공관 앰프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될 아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쓸만한 아주 훌륭한 진공관 모노블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0년간 진화한 진공관 앰프, 바로 오디오 리서치 160M 마크 2 소개를 이 정도에서 마치고, 와서 꼭 한번 같이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디오 리서치하고 맞는 스피커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또 오디오 리서치 앰프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이렇게 오디오 리서치를 전에 쭉 오래된 브랜드의 특징인데, 버전별로 이렇게 쭉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면 한 5분만 들어도 바로 이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오디오 리서치 160M 마크 2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